지금은 아는 것이 힘이다. 시간입니다. Welcome to the best podcast. Knowledge is power. 아임 시즌 8 먼데 2 대전 이번 주는 청취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각종 증상에 대해 아임 주치 두 분이 친절하게 답변해드리는 아임 주치에게 물어보세요 시간입니다. 오늘은 살면서 자주 겪는 고통, 배 아픈 거 있죠? 네, 복통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녹색연합 홍보대사 김미화입니다. 여러분 지구를 지키는 방법 뭐라고 생각하세요? 굉장히 어려운 말이죠. 지구를 내가 지킨다? 녹색연합에 여러분들 회원이 돼주시는 방법이 가장 빠른 방법이거든요. 아름다운 지구인으로의 변신. 대전 충남 녹색연합 회원이 돼주십시오. 화이팅! 화이팅! 시민에서 회원으로! 시민에서 회원으로. 시민에서 회원으로! 먼데이 대전 아임 주치에게 물어보세요 편은 여러분들의 참여로 만들어지는 프로그램입니다. 그 생활하시면서 궁금하셨던 각종 증상이나 질병 관련 질문 있으신 분들은요. 아는 것입니다의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대화창을 통해 올려주십시오. 네, 페이스북과 유튜브, 네이버 블로그 등을 통해서도 질문 받습니다. 그럼 아임 주치 두 분 모셨습니다. 불세출의 대전 대표미남, 네, 가정의학과 전문의 서울 가정의학과 이문희 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기와 혈로 건강을 다스릴 수 있는 분, 네, 대전의 허준 몸사랑 마음사랑 한의원 최재호 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두 분은 여름휴가 다녀오셨나요? 네, 다녀왔습니다. 어디로 다녀오셨어요? 예, 저는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오, 우리 최재호 원장님은 어디 다녀오셨어요? 저는 뭐 말씀드리기 어려운 곳들을 중간중간 다녀왔습니다. 아니, 말씀하시기가 어렵다는 거는 뭐 어디 북한 갔다 왔어요? 네, 사생활과 관련된 부분이라. 약간의 네. 불륜의 냄새. 전혀 그런 거와 정반대의 가정을 위해서. 알겠습니다. 열심히, 그 여름철은 보통 두 분이 이제 병원을 하시니까요. 환자가 많은 시즌인가요? 예, 비수기입니다. 네, 저희도 원래는 비수기지만 그 추나가 이제 그 급여가 되면서 추나 이제 건강보험 적용이 되죠. 되면서 비수기를 뭐 그래도 좀 무난하게 잘 통과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추나가 예전에는 좀 많이 비쌌는데 이제 보험이 돼서 그 부담이 좀 환자분들 부담이 덜어졌기 때문에 그래도 많이 오시는 편이다 이런 얘기인 건가요? 그렇죠. 네, 저희가 원래 추나를 안 했었는데 이번에 이제 건강보험 적용이 되면서 추나를 하면서 뭐 환자분들께도 도움이 되고 저희도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네, 정말 참 좋은 제도다. 좋은 정보입니다. 네. 최 원장님이 더 도움을 받으시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럼 이문희 원장님은 가정의학과는 이런 거 건강보험 적용해줘야 된다면 없어요 혹시요? 이 추나 얘기하신 것처럼? 저희요. 네. 저희는 이제 그 예방 접종, 그러니까 이제 꼭 필요한 예방 접종인데 이제 안 되는 것들이 좀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 최근에 그 유행했던 그 A형 그 간염, 예, 그게 이제 그 아이들한테는 그 국가에서 예방 접종을 해주는데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성인들이잖아요. 보통 뭐 70년대 이후 태어난 그렇죠. 예, 지금 이제 보통 한 20, 30대 그 이후에 그분들한테 좀 혜택이 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또 노인분들한테는 이제 대상포진 같은 것들이 좀 많이 생기는데 그게 보험이 아직 안 돼요 건강보험에서? 그렇죠. 예, 그 대상포진 그 예방 접종 주사. 그럼 그게 예. 보험이 안 되면 보통 얼마 정도 하나요? 맞으려면은? 비쌉니다. 예, 그 대상포진 같은 경우는 뭐 병원에 따라 다르지만 한 14만 원. 오, 한 번 맞는데? 예, 비싸네요. 근데 한번 평생 한 번 접종하는 거니까. 네. 부담이 좀 있겠네요. 그런 거 보험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듭니다. 저도 이제 나이를 조금씩 한 살 한 살 들면서 두 분에 비하면 제가 막내지만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오늘 우리 주제는
배 아픔 바로 이제 복통인데요. 그 이 복통에도 좀 여러 증상이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가지고 콕콕 찌르는 듯한 뭐 그런 통증부터 뭐 주먹으로 빡 맞은 것 같이 아픈 거 뭐 아니면 뭐 내장을 쥐어짜는 듯한 뭐 이런 복통 등 참 여러 증세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럼 이문 원장님께서 이 일단 여러 가지 복통 증상에 대해서 좀 먼저 소개를 해줘 보시죠. 이제 복통은 뭐 한마디로 그 배가 아픈 거죠. 네. 그 뭐 사촌이 땅을 사서 배가 아픈 경우도 있고 배가 아파서 한의원이 추나로 돈을 벌어 배가 아픈 경우도 있고. 네. 여러 가지 배가 아픈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괜찮으시죠, 배? 예. 그 세상에 그 살면서 배가 안 아프고 살아본 사람은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뭐 적게는 뭐 1년에 서너 차례, 뭐 많게는 뭐 수십 차례씩 이렇게 복통을 앓고 지나가게 돼 있죠. 근데 이제 이 복통이 그 쉽게 생각하면 배 안에 있는 모든 장기들에서 올 수 있는 통증입니다. 그러니까 뭐 간, 뭐 위, 뭐 콩팥, 뭐 요로. 왜 절 쳐다보시면서 얘기를 하세요? 굉장히 의미가 좀 심장한데. 유경험자라서 제가 얼마 전에 요로결석으로 그 장기뿐만 아니라 이제 그 통증이 오는 게 때로는 뭐 폐나 뭐 심장 이런 쪽에 문제가 있어도 이렇게 또 올 수가 있고요. 그래서 뭐 이 그 복통이 올 수 있는 원인은 이제 뭐 수백 가지, 수천 가지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소화기 계통, 위장 장애 이런 것 때문뿐 아니라 여러 가지 장기들의 이상으로 인해서도 올 수 있는 것이 복통이다 뭐 이런 말씀이신 것 그렇죠. 같고요. 예. 그래서 참 진단하기도 어렵고 설명하기도 어렵습니다. 정밀한 그런 검사가 좀 세부적으로 보려면 필요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우리가 이제 문진이라는 게 있잖아요. 검사하기 전에 증세 가지고 그러면 이때 그 경우의 수를 좁혀가는 거니까 진단이 어렵기 때문에 최근에 그 소아 환자가 그 응급실에 그 이렇게 복통 때문에 방문했다가 그 사망한 경우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주치의들이 구속되고 뭐 그런 사건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좀 굉장히 드문 경우인데 그런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복통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드문 경우들이 간혹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참 의사들로서도 이렇게 곤란한 그런 경우들이 간혹 있는 게 그러니까 쉬우면서도 굉장히 어려운 그런 질병이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임상에서 흔히들 만날 수 있는 그 복통 환자 중에 지금 이문희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경우들 이제 그러니까 굉장히 복통이 그 지금 우리 양방이라고 이제 표현을 할게요. 네. 양방에서도 복통에 관련된 질환이 어마어마하게 많고요. 원장님은 좀 고소하시죠? 네? 왜요? 고소하시죠? 왜요? 뭘 고소해요? 갑자기 생각난 말인데 이문 원장님은 추나 때문에 복통이 오고 그다음에 대세 원장님은 꽃이다.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양방 얘기하시길래 이문 원장님 내과시라서 추나랑 전혀 관계가 없어요. 물론 추나로 이제 그 소화기 계통이 좋아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도 있지만 크게 관계가 없기 때문에 뭐 이문희 원장님께 넓은 또 대인배시기 때문에 마음이 넓으신 대인배시기 때문에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보면은 그 복근이나 이제 그 복벽 이런 데들이 이제 긴장을 해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복통에 이제 자기는 배 아프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가 볼 때 심각하지 않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통 여기 아파요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겉에가 아픈 건데 속이 아픈 걸로 오인할 수 있다. 물론 이제 그러신 분들 중에 위장이라든지 이런 장계통이 같이 긴장을 해 있는 분들도 있지만 만성적으로 이 스트레스나 이런 것 때문에 복근 자체가 이제 긴장해 있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우리가 이제 치료를 좀 그런 쪽 몸 전체적으로 도대체 왜 이 복근이 자꾸 이렇게 긴장을 하는 거야라고 보고서 치료를 하면 또 나름 또 좋은 효과가 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장기의 문제로 생기는 복통도 있을 수 있지만은 장기가 아닌 그 근육이나 뭐 아니면은 지방 복근이 없는 분들도 계실 것 같으니까 우리 이 최재호 원장님이 복근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인간은 누구나 복근이 있습니다. 감춰져 있을 뿐, 가려져 있을 뿐입니다. 아니 신의시잖아요, 신의. 예, 허준. 아닙니다. 그러면은 오늘 이 복통 관련해서 그 두 가지 질문자님의 사연을 좀 가지고 왔는데 질문자님의 사연을 먼저 좀 들어보도록 하시죠. 왼쪽 옆구리, 왼쪽 배가 아파요. 가만히 TV 보다가 갑자기 쿡쿡 아파오고 괜찮아졌다 갑자기 쿡쿡 아파와요.
어쩔 땐 아파서 몸을 웅크리게 할 정도로 아파요. 열이 나거나 설사를 하진 않고요. 그렇다고 급하게 뭘 먹은 것도 없는데 아파요. 왜 이러는 걸까요? 네, 이분은 특정을 했네. 일단 왼쪽이 아프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뭐 쿡쿡 쑤신다고 하고 아팠다 안 아팠다 하고 뭐 설사 열은 없다고 하셨고 체한 것 같지는 않다고 했는데 왜 그러는 걸까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선 이문현 원장님께서 이분의 증세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고 어떤 거를 좀 유추해 볼 수 있을지 말씀 주시겠습니까? 예, 뭐 유추 답 나왔어요? 네, 유추가 네. 아니고? 유추를 이렇게 하면 이게 아마 그 수십 가지가 나올 건데요. 네. 예, 이게 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복통이라는 게 굉장히 쉽고도 어려운 그런 질환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보통 증세를 얘기할 때도 굉장히 뚜렷하게 증세를 좀 얘기하는 주관적인 게 있죠. 그 저희들이 이제 오면 되게 어디가 불편하시는지, 어떻게 불편하신 건지, 언제부터 불편하신 건지 뭐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좀 물어보게 되는데 네. 그 표현하는 방식들이 다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뭐 씨발 그래요? 아파가지고. 그래서 가능한 겁니까 이거? 방송에서 그런 네. 말씀을 하셔도 아니 뭐 되는데, 어때요? 네. 예. 아니 그렇게 했냐라고 여쭤보는 거지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제가 이제 어떤 학생 배를 이렇게 촉진한다고 그러죠. 이렇게 만져보잖아요. 네. 배가 네. 이제. 근데 갑자기 걔가 여자의 중학생이었는데 갑자기 씨발 왜요? 아니 아파서 그런 거였죠? 뭐 그러니까 그렇죠. 뭐 어딜 더듬어 이런 건 아니죠? 그러니까 네. 조금 이게 통증이 왔었나 봐요. 자기도 모르게 이제 너무 아프니까. 예. 그래서 혼자 굉장히- 왔어요? 엄마랑 왔어요? 혼자 왔어요. 아유 엄마랑 왔어. 엄마 얼마나 당하셨을까? 예, 그래서 제가 당황했었는데 이게 이제 보통 이게 옆구리 쪽이 아프다 그러면 이제 저희들이 생각하는 게 이제 주로 이제 그 오른쪽이면 이제 그 주로 장기가 간하고 이제 콩팥, 담석 뭐 이런 것들을 주로 오른쪽인 경우는 그렇죠. 그 왼쪽 옆구리 쪽이다 그러면 주로 이제 콩팥, 아니 비장 뭐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할 수가 있겠죠.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통증이 심하게 오잖아요. 이렇게 통증이 심하게 온다 그러면 이제 네. 생각할 수 있는 게 뭐 위경련 뭐 이런 것도 생각할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또 생각할 수 있는 게 뭐 제일 많은 게 이제 요로결석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네, 저 왼쪽 아팠었어요. 왼쪽 네. 아랫배 뭐 네, 왼쪽 네. 고환까지 막 통증이 막 오는. 그렇죠. 예, 네. 정말 저 응급실 실려갔었거든요. 네. 네, 우리 최재 원장님은 이분 질문자님 사연 어떻게 보세요? 예, 제가 네이버 지식인의 네. 공식 답변 한의사로 좀 올해부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요? 네, 그 한의사협회랑 이문희 원장님은 혹시 활동하시나요? 아니 저는 복통이 조금 더 심해지시겠습니다. 그래서 하고 있는데 네. 이게 굉장히 네이버 지식인에 올리는 질문틱한 이런 질문이 네네. 굉장히 이 정도 올려주면 되게 그래도 자세히 올리는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직접 진료를 우리가 이제 안 한 상태에서는 그거는 뭐 한방이든 뭐 양방이든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쭉 압축해서 좀 제시를 하고 한의학적 내용으로 좀 도움이 되시게끔 충실히 설명을 드리지만 마지막은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라는 그런 내릴 수밖에 없는 이제 여전히 그런 질문인데요. 지금 대체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은 방금 말씀하신 그런 그 부분 플러스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요즘 쓰는 우리 이제 그 양방적 변명을 본다 그러면 이제 허리 디스크 때문에도 이렇게 아픈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이제 허리 디스크 때문에 왼쪽 배가 아플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흉추나 요추 쪽에서 드물지만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뭐 이제 신우신염이나 대장 쪽 문제라든지 복근, 복벽, 복막 뭐 이런 것 때문에 올 수도 있고 장천공 초기 때 혹시 또 이런 느낌 살짝 올 수도. 그러니까 대장이 구멍 뚫린 거 말. 대상포진 때도 이런 느낌. 아니 근데 모든 가능성을 일단은 뭐 우리가 아니 그런 말 누가 못해요. 두 분이 주치이신데 여러 가능성은 누가 못해요. 아니요. 그러니까 이게 확률이 높은 걸로 따지면 지금 같은 경우 이제 더 진행되면 이제 거의 더 명확해지겠죠. 근데 더 진행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아파 죽는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죠. 더 아픈 부위가 생기고 누구 어떤 분처럼 이제 고환까지 땡긴다든지 그럼 요로결석으로 많이 가는 거죠. 이제. 네. 근데
어쨌든 이런 가능성들은 열어두고 이제 있는 거죠. 우리가. 예. 그 한의학적으로는 이런 식의 복통을 일단은 산증, 산기 정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산증, 산기가 또 종류가 많이 나눠져요. 산기가 이게 애기 날 듯한 조짐 그 산기가 아니죠. 네, 질병 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외산자가 들어가는 건데 아랫배가 아프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산기하고 산증하고 조금 차이는 있는데 비슷하다고 보고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소장산기, 방광산기, 뭐 분돈산기, 신산기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콩팥. 그다음에 이제 한산, 수산, 기산, 혈산, 뭐 근산 등등등 막 있어요. 나누는 게. 근데 이제 이 중에 보면은 이제 그 양방적 진단에 의해서 해당되는 부분들이 연결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치료약 중에도 보면은 그 소변을 많이 빼는 이제 아래를 따뜻하게 하면서 소변을 많이 빼는 처방들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요로골석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해당되는 뭐 이런 부분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 스트레스에 의해서 아파오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또 있고요. 그래서 얘기가 너무 이렇게 광범해지니까요. 그럼 이렇게 결론은 아닙니다만은 자, 이런 환자가 이제 상담 요청이 왔어요. 네. 딱 경우에서 두 가지를 꼽는다면은 이문전님께서는 뭐 아니면 뭐일 확률이 제일 높으니까 어떤 데를 가보는 게 좋겠다라고 추천하시겠습니까? 예. 우선은 이제 뭐 그 옆구리 쪽에서 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콩팥 쪽에서 올 가능성이 제일 많고요. 그래서 이제 그 생각할 수 있는 게 이제 요로결석이나 아니면 뭐 아까 얘기했던 뭐 신우신염 그런 것들이 가능성이 많고요. 그럼 비뇨기과를 먼저 가볼 거를 좀 권해드리는 건가요? 예. 먼저 이제 가정의학과를 갈 거를 권장해드리고 서울가정의학과. 네. 그다음에 변동에 있는 여러분 서울가정의학과입니다. 네. 내과나 비뇨기과. 예. 가정의학과를 먼저 서울가정의학과를 먼저 가십시오. 그렇죠. 그러면 예. 최고의 미남 네, 이문희 원장님께 진단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최재호 원장님께서는 이런 환자분 어떻게 두 가지 그 가장 가능성 높은 경우의 수와 함께 어떤 걸 추천하시겠습니까? 일단은 뭐 진료를 해보고 진맥을 해봐야 됩니다. 이거는 아니 그렇긴 한데요. 우선 여기까지 봤을 때 그 누가 못해요. 여기까지 보면은 일단은 무슨 질환이다라고 이제 명확히 얘기했는데 말씀하신 거대로 일단은 콩팥 계통과 관련된 이쪽일 가능성이 많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담석이나 이런 쪽은 주로 오른쪽으로 오는데 한의학적으로는 이제 한의학적인 개념에서의 간담 쪽의 기운이 문제가 돼서 울체가 되면 양쪽 옆구리 쪽에 구분 없이 이렇게 왼쪽에도 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기운상 뭉칠 때. 근데 양상은 요거랑 조금 다를 수는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을 설명을 하고 가까운 한의원을 가시든지 아니면 검사가 필요한 경우는 빨리 내과를 가시든지. 내과나 아니면 한의원을 먼저 와서 진단을 받고 내과를 다녀와라. 검사 받고 한의원에서 치료해 주마 뭐 이렇게. 네이버 지식인의 공식 답변 한의사로서 네네. 무조건 또 내과 가시라고 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왜 그러냐면 그 막상 진료를 해봤을 때 그 한의학적으로 치료했을 때 치료 잘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왜 그러냐면 내과 가서 이렇게 치료했는데 안 되세요 하고 오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게 딱 답을 제기할 수는 없는데 근데 이건 있어요. 진료했을 때 이건 검사가 필요해. 혹은 더 급하게 뭔가 우리는 할 수 없는 뭔가를 해야 돼. 그럴 때는 빨리 보내드려야죠. 알겠습니다. 필요하면 이제 진료 오래서 써드리고 이렇게 해야죠.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지금 대전 지역 최고의 팟캐스트 아는 것이 힘이다의 불세출의 이문희와 대전의 허준 최지호의 아힘 주치의에게 물어보세요를 듣고 계십니다. 네, 두 번째 질문자님의 사연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치 아래쪽이랑 배가 아파요. 그리고 어지럼증도 있습니다. 아픈 지 한 2주 정도 됐고요. 설사도 하는데 몇 번은 변이 검정빛이 돌기도 했습니다. 네, 두 번째 분은요, 명치 아래쪽이라고 하니까 왼쪽 오른쪽보다는 가운데 쪽인 것 같고 또 어지럽다고도 하셨습니다. 뭐 2주니까 좀 기간이 경과된 것 같고 설사도 하시고 흡변도 보셨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이 증상은 네, 우리 이번엔 최재 원장님부터 먼저 한번 좀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좀 들어볼까요? 일단은 심각한 어떤 질환이 아니라는 가정하에서 본다면
책기와 함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책기와 함께 장염 증상이 겹쳐 있는데 대장 쪽이나 어떤 뭐 소장 쪽에 주로 대장 쪽에서 많이 나겠죠. 소장 쪽이나 이런 데서 이제 출혈이 좀 있는 이런 경우라고 봐야 될 건데요. 장출혈 때문에 변 색깔이 흑변이 그렇죠. 될 수 있다는 거죠. 대장 끝 부분은 아니고 조스바 많이 먹어서 이러는 걸 수도 조스바 많이 먹어서 검정기 돌리는 상당히 힘들 것 같습니다. 혀 검해진 혀는 뭐 그런데 심각하지 않다라고 하면은 그 체했거나 아니면은 대장.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있죠 여기서. 그래서 진맥을 잘 해보고 이게 단순한 체기인지 아니면 심각한 어떤 무언가가 안에 숨어 있는지는 진맥을 통해서 일단 한번 판단을 해보는데 그거를 우리가 100%또 우리가 제가 신이 아니기 때문에 100% 알 수는 없잖아요. 근데 맥상으로 너무 이상하다 할 때는 그때는 이제 심각하다가 뭘 의심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심각하면 이제 암이 좀 있다든지, 네, 암이 좀 있다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출혈 증상인데 이 출혈이 미세한 출혈이 아니고 좀 출혈량이 많다. 그럼 맥이 그때는 판이하게 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물론 증상도 이 정도 말고 다른 증상을 호소할 수 있는데 재수 없으면 이 정도 호소만 하는데도 안 서 출혈이 갑자기 많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조금씩 일어나다가. 이제 그런 경우 응급 상황이 되거든요. 그때는 이제 빨리 응급실 한번 가보시라고 한다든지 이렇게 해드려야죠. 출혈이 심한 경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보면서 경과 잘 봐서 또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 알겠습니다. 흑변이라 하면은 사실 출혈이 방금 생긴 게 아니라 좀 묵혔다 나왔기 때문에 색깔이 좀 검정색으로 띈다. 뭐 저는 그렇게 봤던 것 같거든요. 이문현 선생님께서는 이 질환에 대해서 이분의 증세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하시는지요? 되게 이제 이 사례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연령과 그 성별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여기에는 그런 얘기가 없는데 일단은 뭐 그 성인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왜냐하면 성인하고 또 아이하고는 또 양상이 많이 다른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뭐 예를 들면 아이들 같은 경우는 사실 복통의 거의 뭐 90% 이상은 배탈 난 거. 되게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냥 변을 못 본다든지 뭐 변비. 일시적인 것들이기 때문에 어떤 기능적인 거로 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성인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연령이 고연령으로 가는 경우하고 또 그 젊은 연령하고 또 다르죠. 그래서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이제 위하고 장에 어떤 식의 염증이 좀 생겨서 그것 때문에 출혈이 좀 그러니까 그 출혈이 이제 됐을 때 예를 들면 항문 주변에서 출혈이 되면 저희들이 이제 뭐 그 치질이나 뭐 이런 경우는 이제 그 붉은 빛의 그러니까 나오는 곳이 바로 그렇죠. 앞에니까. 그렇지만 이제 그 안쪽에 그 장이라든지 위에서 이제 출혈을 한 경우는 이제 그 흡수가 되면서 그 색깔 자체가 좀 변하게 좀 되죠. 우리가 피 닦으면은 당장은 빨간데 좀 마르고 나면 색깔이 검게 가듯이요. 그래서 일단은 그 위하고 장에 어떤 염증이 좀 있는 그런 위염 소견이니까. 장염. 그렇죠. 예. 그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뭐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이제 역시 그 위하고 장 내시경 그리고 CT 검사 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겼는데요. 뭐 두 분 다 말씀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병원 배 아파서 가면 의사 선생님들이 이렇게 배를 눌러보잖아요. 그리고 뭐 통통 손으로 이렇게 통통통 쳐보기도 하고 왜 하는 거예요? 뭐 알아요? 그러면은 왜 하는 거예요? 이렇게 좀 멋있어 보이려고. 얼마나 더 멋있으시죠? 이게 누르면 뭐 느낌이 있는 거예요? 있죠. 제가 이제 일단 그 누르는 거는 되게 이제 압통이라고 보통 하죠. 눌렀을 때 통증 부위를 이제 찾기 위해서 보는 거고요. 그럼 씨발 나오면 그걸 그렇죠, 진짜 제대로 싸는 거네. 많이 아파? 그래야죠. 그래서 이제 그 만져보면 예를 들면 간이라든지 그 콩팥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문제가 있어서 커지거나 그러면 이렇게 만져지기도 하고. 그 손으로 느껴지나 보네요. 예. 그렇기도 하고 아까 얘기했던 주로 이제 그 통증이 있는 부위를 이렇게 만져보는 게 있고요. 또 이제 특히 이제 제일 뭐 많은 질환 중에 이제 맹장염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이제 반발 압통이라고 그래서 눌렀다 뗄 때. 뗄 때. 그렇죠. 예, 그 통증을 보기 위해서 하는데 그거는 되게 이제 처음에 통증이 시작할 때는 그 장 쪽에서 시작하지만 그게 좀 심해지면 이 복막에 그 염증이 좀 생기거든요.
복막의 염증을 보기 위해서 이제 그 반발 압통을 좀 확인하기 위해서 그런 검사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지금 이제 그 배 누르는 거는 누르는 걸 통해서 이제 어느 부분이 많이 뭉쳐 있다를 또 우리는 침 놓고 할 때도 많이 참조거든요. 또 한약 쪽에서 이제 한 분야는 복진만 가지고 굉장히 많은 거를 판단하는 복진법이 또 따로 있어요. 배 만져서 이렇게 진단하는 그렇죠. 그런 복진. 저는 그것까지는 이제 그렇게는 안 하는데 복진만으로 하는 어떤 그런 분야도 못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거 안 해도 안다는 얘기예요? 굳이 뭐 그것까지 뭐 네. 추나만 해도 되니까. 추나만 해도 되니까. 굉장히 그쪽으로. 좀 배가 아프셨군요. 안 아프신 줄 알았는데. 그 이제 지금 이 정도 지금 질문 2에 나온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그 한의학적으로는 이제 그 한성 긴장이 아래쪽에 끼어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맥을 보면 그 복부와 관련된 쪽에 해당하는 쪽에 그 차가운 긴장하는 맥이 쫙 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냐, 얼마나 오래됐느냐에 따라서 치료는 또 상당히 달라져야 되는 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증상은 이렇게 얘기했지만 만약에 진맥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쭉 나오면 다른 이제 그 증상이나 다른 어떤 문제들까지 우리가 캐치를 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판단을 해서 이제 치료하는 이런 부분도 또 가능할 수도 있죠. 예. 청춘을 돌려다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은 청춘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청춘학교. 청춘학교는 배움의 열정을 가지신 어르신들이 한글, 국어, 영어, 수학도 배우고 영화, 연극, 전시회 관람도 하고 스마트폰 사용법도 배우는 열린 배움터입니다. 배움, 나눔, 행복이 있는 청춘학교에서는 배움의 열정을 가진 학생과 재능 기부를 해줄 선생님, 그리고 후원자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학생 무료, 선생님 무료, 후원회원은 유료. 기부금 영수증 발행됩니다. 전화 042-254-2007번이나 010-6620-8255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자세한 내용은 다음 카페에서 대전 청춘학교를 검색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아임 시즌 8, 먼데 2 대전, 아임 주치에게 물어보세요 편을 마칩니다. 예, 우리 이제 전에는 녹화 방송하다 이제 녹음 방송, 오디오 방송 하는 거잖아요. 예, 스피드도 좀 빨리빨리 했는데 어떠셨어요? 오늘 해보시니까 더 편하시죠 이게? 뭐 저는 뭐든지 다 좋습니다. 저는 우리 불세출의 민환분을 마주보고 하니까 참 편안하고 좋았습니다. 마음에 없는 소리 하시는 것 같은데. 오늘 이제 우리가 복통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은 이 복통을 좀 평소 생활 습관에서 예방할 수 있거나 아니면은 좀 배가 아플 때 주의할 점 이런 것들을 좀 선생님들께서 하나씩 말씀해 주시고,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거든요. 우리 이문희 원장님께서 먼저 좀 얘기해 주실까요? 예, 배 아플 때, 보건복지부 앞에 가서 데모예요? 휴나 한방 그거 취소하라고.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사람들이 배가 아프다고 다 병원에 가진 않잖아요. 되게 뭐 자가 치료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아프다가 또 괜찮아진 경우도 있고. 그렇죠. 예. 근데 꼭 가야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걸 이제 보통 저희가 빨간 깃발 증후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빨간 깃발 증후군. 예. 왜냐하면 이제 경고를 하는 거죠. 경고. 이런 증세가 있을 때는 꼭 병원에 가야 된다. 그런 몇 가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선 배가 아프면서 열이 38도 이상 날 때, 그때는 이제 병원에 꼭 가야 된다. 무조건 가야 된다. 배 아프고 열 나면 병원에 가십시오. 그러니까 열이 이제 38도 이상 나면서 배가 계속 아플 때, 그때는 조금 병원에 가시는 게 좋겠다. 그 다음에 여러 날 동안 잘 먹지 못하면서 배가 아프다. 그러면 이제 또 가야 되겠죠. 그다음에 구토하고 설사가 지속적으로 된다. 며칠씩. 그러면 당연히 뭐 가봐야 되겠죠. 그다음에 소변 보는데 통증이 같이 동반이 된다. 이러면 이제 또 가봐야 될 거고. 너무 아파서 배를 만지기가 힘들다.
그럼 뭐 당연히 그거는 뭐 오지 말라고 해도 아마 오긴 할 것 같고. 네, 오지 말라고 해도. 네. 예, 그다음에 혈변이 있을 때는 예, 꼭 병원. 그리고 체중이 감소하면서 복통이 있을 때는 이제 특히 연세에 있으신 분들은 꼭 병원에서 진찰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복통이라는 게 그 사실 굉장히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다양하고 딱 와서 환자들은 이게 원인이 뭐냐 진단 빨리 내려라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사실 의사의 입장에서는 이것일 수도 있고 저거일 수도 있고 다양한 그런 가능성이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환자하고 그 의사하고의 신뢰관계가 있으면 이제 그 가장 그 적절한 그 처방을 내릴 수가 있는데 환자하고 의사가 신뢰관계가 없으면 사실은 의사의 입장에서는 명확하게 얘기를 못하고 그러면 이제 뭐 좀 큰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그러니까 방어적일 없거든요. 수밖에 그렇죠. 없다. 예.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그 단골 병원을 만드시고 단골 병원을 네. 이용을 하시는 게 사실 그 모든 질병에도 마찬가지겠지만 복통 같은 이런 참 진단하기 어렵고 애매한 그런 경우에 가장 적절한 그런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지름길이 된다. 그런 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단골병원은요, 네, 그 서양의학은 네, 서울가정의학과 그리고 한의학은 네, 몸사랑 마음사랑 한의원 오류동에 있습니다. 네, 새마을금고 건물 그리고 서울가정의학과는 변동 내거리죠, 원장님. 네, 내거리 농협 앞인가요? 옆에입니다. 옆에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역시 이문희 원장님 굉장히 유익한 말씀을 해주셨네요. 그 생활에서는 첫째는 차가운 걸 되도록 안 드셨으면 좋겠다. 차가운 거라 그러면 다들 성질이 찬 돼지고기를 얘기하는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거 말고 음식은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러니까는 냉장고에 있는 차가운 음식, 네, 좀 되도록 좀 찬 음료, 찬 음식 이런 거 좀. 그 냉면도 되도록 먹지 말고. 아니 이제 아예 안 먹고 살 수는 없죠. 근데 차가운 거를 달고 사는 경우는 문제가 되죠. 그래서 특히 아이들 막 얼음 입에서 물고 뭐 살고 있고 이런 거 안 좋죠. 그래서 차가운 거 멀리할 것.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좀 소화기 약하신 분들은 그 식사 전 30분, 식사하는 동안 식사 후 30분. 요 정도는 물 종류를 아예 안 드시고 많이 씹어서 드시면 소화에 많이 좀 도움이 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더불어서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평소 추나를 생활하면은 저희 추나만 하지 않습니다. 저희 추나 아주 일부입니다. 너무 미시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오늘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네, 안녕히들 들어가십시오. 안녕히 가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저는 수요일 웬스데이 대전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정진호였습니다. 청취해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I'll be back. 수고하셨습니다.